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사랑방에 둘러앉아 옛 이야기 듣듯 오늘도 편히 자리 잡아 주십시오. 이 채널이 좋으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낙동강 하류, 모래밭이 끝없이 펼쳐진 어느 강마을. 한 노인이 강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온통 새하얗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노인은 거의 숨이 넘어갈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네 한이 풀렸구나. 봉순아, 봉순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강물 위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강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는데 강물 위로 물 한 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처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처녀는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노인은 누구이며 봉순이라는 이름의 처녀는 또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만 그리 먼 옛날도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쯤 전 경상도 칠원현이라 하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경남 함안 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을 남쪽 끝자락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에 모래울이라는 조그만 강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왜 모래울이냐 하면 강변에 하얀 모래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봄이면 버드나무가 그 모래밭 위에 늘어서서 마치 울타리처럼 드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곱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을에는 괴상한 소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강변 모래밭 위에서 흰옷 입은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녀 귀신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변을 거닐며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량한지 한여름밤에도 소름이 돋고 마을 어기 개들이 일제히 컹컹 짖어댔습니다. 허허, 이 소문이 도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해야 합니다. 뱃사공 막동이. 성은 황가여 이름은 막동. 나이는 당시 40바수. 키는 작달막하지만 어깨가 떡 벌어졌고 손바닥은 나무 껍질처럼 두껍고 거칠었습니다. 낙동강에서 30년 가까이 노를 저은 사람이니 그럴만도 하였습니다. 막동이는 낙동강을 건너는 나룻배를 운영하였습니다.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사람이든 짐이든 소이든 돼지이든 날라다 주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부지런히 노를 저어 끼니는 굶지 않았습니다. 막동이에게는 아내복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딸아이 봉순이가 겨우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동이는 혼자서 이 딸아이 하나를 키운 것이었습니다. 황봉순, 이름 그대로 풀이하자면 봉황처럼 아름답고 순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처럼 봉순이는 참으로 고운 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까맣고 볼에는 늘 홍당무처럼 발그레한 빛이 돌았습니다. 웃으면 보조개가 쏙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막동이 저 사람 팔자에 없는 복도 다 받았네. 아이고 봉순이 저 처녀 어딜 내놔도 빠지지 않을 아이구만. 봉순이는 성격도 곱고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버지 막동이가 나룻배를 끌고 나가는 동안 집안 밭을 쓸고 닦았습니다.
빨래도 하고 텃밭 김도 메고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강변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많이 힘드셨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밥 다 됐습니다. 막동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뱃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내가 산다. 그것이 막동이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봉순이 나이 16이 되던 해 마을 안팎에서 혼담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고을 서당 훈장집 아들이라든지 장사치집 맏아들이라든지 여기저기서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봉순이는 이상하게도 혼인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동이가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봉순아, 네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도 있나? 봉순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땅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막동이는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이런, 우리 봉순이가 임자가 생겼구나.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순이가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달문. 마을에서 멀지 않은 7화년 읍내에 사는 젊은이였습니다. 나이는 봉순이보다 2살 위, 18살. 서달문의 아버지는 읍내에서 포목점을 하는 장사치였습니다. 가세가 넉넉한 편이었고 달문이 자신도 글을 좀 아는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면 달문이가 심부름으로 낙동강을 건너다니면서 막동이의 나룻배를 자주 이용한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 정도였습니다. 봉순 아가씨,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 봉순이가 강변에서 나무를 캐다가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질 뻔한 것을 달문이가 얼른 손을 잡아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봉순이는 달문이가 배에 오를 때면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달문이는 건너편에 내려서도 한참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아낙네들 눈이 어디 그냥 넘어갑니까? 아이고, 저 둘이 서로 눈이 맞았구먼. 참말로? 우리 봉순이가 달문이 도련님을? 내 눈이 틀리는 법이 없다니까.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문이가 용기를 내어 봉순이에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강변 버드나무 아래에서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번지던 날이었습니다. 봉순 아가씨, 저는 아가씨가 참으로 좋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정식으로 혼담을 넣고 싶은데 아가씨 마음은 어떠십니까? 봉순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한참 후에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저도 싫지 않습니다. 달문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꼭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봉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실실 웃었습니다. 막동이도 눈치를 채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우리 봉순이가 이제 혼인을 하는구나. 달문이 저 청년 사람 됨됨이가 나쁘지 않으니 잘 살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하늘이 어찌 이리도 야속한지 달문이네 아버지 서포목이라 불리던 서씨 어른이 이 혼담을 딱 잘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뱃사공딸이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다. 우리 집안에 나룻배나 젓는 천한 집딸을 며느리로 들인단 말이냐? 당치도 않다. 애구머니나 달문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봉순이는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입니다. 신분이 천하면 어찌합니까? 마음이 고운 사람이면 됩니다. 이놈, 말 다 했냐? 신분이 천하면 어찌하냐고? 이놈아, 내 자식들이 뱃사공 외손자라고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 좋겠느냐? 다시는 그 처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서씨 어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달문이가 눈물을 훔치며 방을 나왔습니다. 봉순이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소식을 전한 것은 마을 아낙네였습니다. 봉순아, 달문이 아버지가 혼담을 거절했단다.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봉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낙동강이 말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처럼 봉순이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막동이가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 했습니다. 봉순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변변찮아서. 아버지 탓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봉순이는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찌나 슬픈지 막동이는 차마 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봉순이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강변에 나가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막동아, 봉순이 몸이 좋지 않아 보이더라. 의원이라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나도 걱정이 태산이야. 그런데 봉순이가 괜찮다고 하니 괜찮지 않았습니다. 봉순이는 속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밥상물도 제대로 못 먹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러기를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되자 봉순이 얼굴이 반쪽이 났습니다. 그 발그레하던 볼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조개도 사라졌습니다. 막동이가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봉순이 맥을 짚어보고는 한참을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상사병이로구먼.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요. 마음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소. 막동이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달문이를 찾아갔습니다. 막동이가 읍내 서씨 포목점을 찾아갔습니다. 달문이가 밖에 나와 막동이를 보더니 눈물부터 글썽거렸습니다. 봉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해서. 달문이, 나는 자네한테 화가 난 게 아니네. 다만 우리 봉순이가 많이 아프다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달문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날 저녁 달문이가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봉순이가 많이 아픕니다. 저 때문에 알아눕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서씨 어른, 이번에는 아들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싸늘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달문아, 들어라. 사실 나는 이미 내 혼처를 알아봐 두었다. 예? 인근 고을 수령나리의 조카딸이 있다. 나이도 적당하고 집안도 번듯하다. 이미 사람을 통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 그러니 더 이상 그 뱃사공 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달문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다.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알겠느냐? 달문이는 그날 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봉순이에게 가야겠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봉순이한테 잊으라고 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봉순이를 위하는 일이다. 닷새 후 달문이가 강변 모래밭에 나타났습니다. 봉순이가 마침 강변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달문이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봉순이가 먼저 웃었습니다.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미소로. 달문 씨,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달문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봉순 아가씨, 죄송합니다. 저는 아가씨를 위해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제 혼처를 정해두셨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봉순이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문 씨,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달문이가 더 이상 볼 낯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봉순이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봉순이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봉순이는 천천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막동이가 나룻배를 끌고 집에 돌아오니 봉순이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고생 많으셨지요? 어서 드세요. 오냐, 막동이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봉순아, 오늘 얼굴빛이 좀 좋아 보이는구나. 예, 아버지, 이제 다 괜찮습니다. 봉순이가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봉순이 웃음은 무척 맑았습니다. 막동이는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맑은 웃음이었거든요. 마치 이 세상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은 사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가 잠자리에 들렸는데 봉순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강변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이 밤에 곧 들어오너라. 예, 봉순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봉순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도 두 시즌이 지나도 막동이가 불을 들고 강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봉순아, 봉순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물만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모래밭에 봉순이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막동이 손에서 등불이 떨어졌습니다. 봉순아! 막동이의 울부짖음이 낙동강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에구머니나 봉순이가 강물에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강 아래쪽까지 찾아 헤맸습니다. 이틀 후 강 하류 갈대밭에서 봉순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채로 두 눈을 살며시 감은 채로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딸아이를 끌어안고 강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따라 울었습니다. 봉순이 나이 16이었습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사랑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간 것이었습니다. 봉순이를 강변 언덕에 묻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였습니다. 봉순이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자리였습니다. 막동이는 그날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나룻배를 끌고 나가긴 했지만 눈빛이 항상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강변에 나가지 마라. 봉순이 귀신이 나온다. 처음에는 그냥 소문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강변에 야밤에 나갔던 어부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봤다니까. 흰옷 입은 처녀가 강변을 거닐더라고. 얼굴은 못 봤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봤어. 달 밝은 밤에 모래밭 위를 걸어가더라고. 신발 자국도 없이 걸어갔어. 봉순이가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막동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봉순아, 네가 나오거든 아버지한테 와라. 아버지가 여기 있다. 막동이는 밤이면 강변에 홀로 나가 앉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막동이 앞에는 봉순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른 사람들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 막동이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막동이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막동이의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은 한참 후에야 풀리게 됩니다만 지금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한편 달문이는 봉순이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창백한 얼굴로 나와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봉순이가 죽었습니다.
서씨 어른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들었다. 아버지가 혼담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봉순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놈,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거냐? 달문이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혼인 하지 않겠습니다.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봉순이 영전에 술 한 잔 올리고 오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달문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달문이가 강변 언덕 봉순이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봉순 아가씨, 죄송합니다. 내가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내가 더 강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눈물이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달문이가 돌아가려 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앞에 심어진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처럼. 달문이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봉순 아가씨. 용서해 주는 거지요. 버드나무 가지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달문이가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봉순이 죽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달문이는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끝내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와 읍내에 작은 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막동이는 여전히 나룻배를 끌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룻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순이가 살아있을 때 강변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 자리가 눈에 밟혀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동이 나룻배에 낯선 노파가 올라탔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새하얀 노파였습니다. 눈이 유난히 밝고 날카로웠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노파가 불쑥 물었습니다. 사공어른, 여기 봉순이 홀령이 나온다는 말이 사실이요? 막동이가 노를 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봉순이가 제 딸입니다. 노파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어른이 바로 그 뱃사공 막동이 씨요? 그렇습니다. 노파가 한동안 막동이 얼굴을 살피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녀요, 점쟁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이 강에 한 맺힌 홀령이 있다는 말을 들었소. 나는 그 홀령 이야기를 알아야 하오. 봉순이 아가씨가 왜 한을 풀지 못하고 강변을 맴도는지 그 연유를 알고 싶소. 막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왜 아직 저승으로 못 가는 것인지. 혹시 봉순이 아가씨가 죽기 전날 아가씨가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소? 막동이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봉순이가 강변에 바람 쐬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요? 아버지, 나 아버지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그 부탁 꼭 들어줄 거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뭐라 하셨소? 저는 그냥 무슨 소리냐, 어딜 가냐고 했습니다. 봉순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막동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봉순이가 부탁이 무엇인지 끝내 말하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부탁을 전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 있는 것이요. 막동이가 노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에고.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봉순이 아가씨 혼을 불러봐야 할 것 같소. 어른이 허락하신다면. 막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흘 후 모래울 마을 강변에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들러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무녀 노파가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진과 북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러다 점점 빠르게 징소리가 강물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참 후 노파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가늘고 맑고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16살 처녀의 목소리 같은. 아버지, 막동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봉순아,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막동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봉순아, 아버지가 왔다. 그날 밤 내 부탁을 못 들어서 미안하다. 이제 말해라. 무슨 부탁이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맑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버지, 나 닮은 씨한테 전해줄 말이 있어요. 그 말만 전해주면 나 이제 갈 수 있어요. 말해라. 아버지가 꼭 전해주마. 닮은 씨한테 당신 탓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전해주세요. 막동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뿐이냐? 그것만이냐? 예, 아버지. 닮은 씨가 아직도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을 것 같아서요. 내가 직접 말해주지 못하고 가서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막동이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봉순아, 아버지는 어떠냐? 아버지가 미안한 거 투성이야. 더 잘해줄 걸. 혼인도 시켜줄 걸.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딸로 태어난 것 나는 하나도 후회 안 해요. 봉순아, 아버지, 이제 저 가야 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 목소리가 쓰러졌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강변에 둘러선 마을 사람들 눈에 모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물 위로 하얀 물 한 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는데도 그 안개 속에서 흰옷 입은 처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방긋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이가 달문이를 찾아갔습니다. 달문이는 읍내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에 등불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막동이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달문이, 나야, 막동이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달문이 얼굴이 퀭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레하고 볼이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봉순이 못지않게 이 청년도 힘들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봉순이 아버지, 막동이가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막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달문이, 봉순이한테 전할 말이 있어서 왔다. 달문이 눈이 커졌습니다. 봉순이가 나한테요? 그래. 막동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달문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봉순 아가씨가 정말 그 말을? 그래, 구판에서 직접 들었다. 봉순이 목소리로. 달문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봉순 아가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동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달문이가 겨우 눈물을 삼키고 물었습니다. 봉순이는 이제 간 겁니까? 저승으로. 그래, 이제 편하게 갔을 거야. 달문이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의 별이 총총했습니다. 봉순 아가씨, 잘 가세요. 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모래올 마을 강변에는
흰옷 입은 처녀 귀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처량한 흐느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변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버드나무 아래 봉순이 무덤에는 봄이면 어김없이 제비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제비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봉순이가 피워놓은 꽃이야. 막동이는 봄마다 그 제비꽃 앞에 앉아 술 한 잔 따라 놓고 말했습니다. 봉순아, 봄이 왔다. 아버지는 잘 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문이는 아버지와 화해하였습니다. 아버지 서씨 어른도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달문이는 30이 넘어 혼인을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읍내 의원의 딸이었는데 마음이 따뜻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달문이는 그 아내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항상 봉순이를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막동이는 60이 넘어서도 나룻배를 끌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룻배를 끌었습니다. 그것이 봉순이와 자신이 함께한 세월을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막동이 나이 75이 되던 해 몸이 쇠약해져 더 이상 나룻배를 끌 수가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강변에 나가 앉아 평생 일했건 나룻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순아, 아버지도 이제 곧 갈 것 같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강물이 말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강물 위로 물 한 개가 스르르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처녀의 웃는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막동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순아, 봉순아. 그리고 막동이는 강변에 쓰러졌습니다. 강을 오가던 나그네가 막동이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동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이 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네 한이 풀렸구나. 봄순아, 봉순아. 사람들이 막동이를 일으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막동이는 그로부터 보름 후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봉순이 무덤 옆에 막동이를 묻었습니다. 버드나무 그늘 아래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봄이면 제비꽃이 두 무덤 위에 가득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풍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봉순이가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제 둘이 같이 살겠지. 낙동강은 오늘도 그 강변을 흐릅니다. 봄이면 버드나무가 물 위에 늘어지고 하얀 모래밭 위에 제비꽃이 피어납니다. 그 꽃들이 흔들릴 때 마을 어르신들은 아직도 말합니다. 봉순이가 웃고 있는 거야. 아이고, 여기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원통한 뱃사공 딸 봉순이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랑도 이루지 못하고 한 맺혀 세상을 떠난 봉순이. 그러나 봉순이가 남긴 마지막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이 말 한마디에 보는 이의 마음이 더 아파오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봉순이처럼 이루지 못한 사랑의 기억, 여러분께도 있으신가요? 댓글에 살짝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